한국이 전자제품의 세계 강국이 되고 중국이 세계 경제 강국이 된 반면 일본은 촌스러운 이미지로 뒤처져 있다. 유라시아 스포츠 글로벌 교수 사이먼 체드윅과 리즈베켓 대학의 폴 위도 스포츠 비즈니스 교수는 아베 총리의 올림픽 개최 의도였던 일본의 소프트 파워 승리에 대해 그 의도가 팬데믹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호주의 매체 더 컨버세이션이 전하고 있는데요. 칼럼은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에너지를 소모하는 지구력 행사처럼 느껴졌으며 올림픽을 연기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고 이번 올림픽이 팬데믹의 초확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 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은 현재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려던 목적이었던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를 위한 노력에도 그들은 필사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올림픽 개최국 입찰 결정은 2011년 후쿠시마 쓰나미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올림픽은 일본이 비극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조치로 여겨졌었다는 칼럼은 같은 시기 일본 정부가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킨 점을 보았을 때 국가를 더 번영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림픽을 유치한 것인데 아베 총리는 여기에 자국의 이미지와 일본의 세계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자신의 재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림픽을 추진했다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40%가 비활동적으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기에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그동안 일본 선수들이 이전 올림픽에서 종종 저조한 성적을 보여온 것 또한 해결하고자 했으며 여기에 더해 일본은 올림픽을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하나에 참으로 많은 희망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올림픽을 통해 꿈꾸던 대반전 시나리오들을 나열한 칼럼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산업 전반은 경제 침체에 시달려왔었다는 부분과 그 사이 이웃 국가들과의 갈등, 경쟁국들의 증가로 침체는 더욱 악화되었던 부분을 설명하며 그 대표적인 경쟁국들로 한국과 중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전자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고 중국은 세계 경제 강국이 된 반면 일본은 만화, 콘솔 게임, 초밥의 본고장이라는 다소 낡은 이미지로 전락했으며 국가 브랜드와 소프트 파워가 너무도 중요한 21세기에 일본은 뒤처져 있었기에 올림픽이 더욱 간절했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올림픽을 통해 바라던 것들을 이미 이뤄낸 다른 국가들의 사례로는 2018년 월드컵을 개최한 러시아,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할 카타르 등이 있는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소프트 파워가 상승한 바 있었고 카타르도 제너레이션 어메이징과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카타르의 문화적, 외교적 영향력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쿄올림픽도 일본에게는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이 덮쳐 모든 것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과 중국에게 급속한 추격을 당하고 소프트 파워에서도 초밥과 같은 낡고 촌스러운 이미지뿐인 일본이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꾀한 그들의 홍보 전략은 대실패를 맞이했다는 것인데요. 이미 알려진 바대로 도쿄올림픽을 통한 일본의 경제적 손실은 이미 막대한 수준인데 지금 당장의 손해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일본의 이미지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도리어 급속도로 추락하게 된 것은 두고두고 그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칼럼이 우려하는 일본 이미지의 대추락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사고도 터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림픽 중계 중단입니다. 일본의 IT 미디어 비즈니스 온라인은 도쿄올림픽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 보안 담당자들의 우려와 불안이 있다면서 전 세계로 송출되는 TV 중계와 스트리밍의 중단 가능성을 들고 나왔는데요. 기사는 신국립경기장 건축가 교체, 올림픽 엠블럼 파행 비판, 올림픽 유치 뇌물 사건, 마라톤 장소 변경, 팬데믹, 장애인 학대 작곡가의 개회식 음악 작곡 등 아직 올림픽 개막도 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문제들로 뒤덮인 도쿄올림픽이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중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사이버 테러라는 것입니다. 2021년 들어 올림픽 개최가 다가오며 해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게 올림픽 관련 테러에 대해 취재해봤다는 기사는 올림픽을 겨냥한 테러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는 것인데요. 2018년부터 이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다는 기사는 해커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세계 대회의 경우 2년 전부터 사이버 테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이번 올림픽부터는 일본 기업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가 있어 왔고 일본 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있는 기업들도 이미 표적이 된 바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도 해외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은 도쿄올림픽이 표적이 될 것이라 되뇌어 왔으며 팬데믹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테러는 일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일본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지어 이것이 더욱 심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원래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사실을 숨긴 채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실이 드러나면 정보가 도둑맞고 있었다고 나중에 발표하는 행태를 보이는 일본이기에 기밀 정보나 첨단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들이 이런 일본 기업을 신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대회에서는 항상 있어왔던 사이버 테러가 예상되는 것만이 우려가 아니라 일본의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한 증거가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이미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바 있었는데 지난해 4월 사이버 테러를 받아 일시적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피해를 본 사실이 NHK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외부의 보안 업체의 조사 결과 내부 정보의 유출 흔적은 없어 피해가 없다고 밝혔었으나 이 영향으로 사무국에서 사용하던 대략 100대의 PC와 서버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70% 정도를 교체하여 대략 3천만 엔의 비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분명 랜섬웨어 테러였지만 정보 유출도 없었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올림픽 운영을 방해하려는 테러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 이런 조직위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다는 기사인데요. 그리고 조직위가 담당해야 할 부분 중에는 회의장에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있는데 여기서도 허술함이 드러난 예로 미국인과 영국인 등의 엔지니어들이 이곳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올림픽 회의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마약까지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과 내부 시스템의 보안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누군가가 몰래 잠입하여 USB 등의 장치를 내부 시스템에 삽입해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면 전력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책이 없는 올림픽 관계자들은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즉 팬데믹 방역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본의 보안 상태를 감안한다면 언제든 올림픽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랜섬웨어를 심어 올림픽 중계를 방해할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일본의 보안 상황이고 이런 대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에 해커들에게 휘둘리게 될 것이 일본의 현실이라는 것인데요. 이어 기사는 그 중에서도 관계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올림픽 경기의 TV 중계와 스트리밍이 중단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테러에 의해 중계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IOC와의 계약에 따라 배상금이 발생,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지금도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도쿄올림픽의 결정타가 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는 이런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며 한탄하는 기사입니다. 안 좋은 일은 반드시 일본을 피해간다 라는 일본 특유의 근거 없는 믿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일본의 보안 수준인데요. 정리해보면 애초에 일본이 사이버 보안에 철저한 국가도 아닐 뿐더러 털려도 은폐로 대응하는 국가인데 이미 털린 바 있다는 조직위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은폐했다가 발각된 뒤에도 단순히 70%의 PC와 서버를 교체한 것 외에는 전혀 대책을 세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조직위 서버와 PC를 뚫은 다음 아무런 금전 요구도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간 것에 대해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물론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자를 막아내기 위한 대처도 미흡하다면 기사의 우려처럼 도쿄올림픽 중계 화면이 갑자기 멈춘 뒤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